아까 수직, 수평을 다 포함된 건데, 이 다른 업종 간에 M&A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산업의 진출 형태. 요새 말하면 이제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완전히 혼합된 형태들이 많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제 혼합형 결합 또는 복합형 결합이라고 그러고, 그지? 이런 것들은 수평, 수직 관계 있지 않는 기업들 사이에서 결합을 말하고,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나 거래 관계 있지 않은 기업들 간 이루어지는 기업 결합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런 경쟁 제약성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기업 결합의 결과 취득 회사나 피취득 회사와 관련된 어느 시장에서도 기업 수의 감소라든지 변화를 갖다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나 시장 집중 정도의 변화를 갖다 수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덜 경쟁적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혼합결합은 잠재적 경쟁의 배제, 그다음에 결합기업의 종합적 사업 능력이 현저한 증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충돌 안 하기 위해서 경쟁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는 신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노베이션한 어떤 기술 혁신적인 어떤 그런 IT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이 생길 수가 없지. 기술적인 초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적 사업 능력이 현저한 증대. 예. 시장에서 이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요구된단 말이야. 특히 뭐 IT 기술과 관련돼서 그지 뭐 요새 AI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지 이런 거. 그래서 경쟁 사업자를 갖다 자연스럽게 배제를 안 시키려는데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시장 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금 규모의 현저한 증가. 예. 최소 자금 증가가 현저한 증가란 말은 당연히 이 앞으로 장래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뭐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최소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자연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자연 독점적인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연 독점적인 현상이지, 그지? 자연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어떤 그 독점규제법상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혼합결합에 대해서.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어떻다? 원체 이 아까 말했다시피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갖다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효과, 예, 예,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쟁 제한성의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쉽다. 자 보면은 두 개 이상의 판매 경로를 갖다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단일 시스템 가지고는 수익을 갖다 많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마케팅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자제품이 생산자가 직접 직영점을 갖다가 가진다든지 직접 유통 경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매상 소매상을 이용해서 간접 유통 경로를 한다든지 직접 유통을 하든지 전문 도매상 소매상을 이용해서 하든지 이런 걸 갖다 복합적으로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게 대세적으로지 IT 기술을 활용한 복수 경로 유통 시스템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읽어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이메일, 소셜미디어, 모바일, 뭐 라이브 커머스 마찬가지, 이커머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인 보니까 2005년도에 뭐 하이트 맥주 회사가 소주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른 어떤 생산 메커니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지 결합 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2019년에 LG 유플러스와 CJ 헬로 요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 최근이죠, 그지? 카카오가 SM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야놀자하고 인터파크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타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나타나는 게 기업에 나타나는 게 주인 대리 문제,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다른 책에서는 주인 말고 본인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 회사의 주인이 본인이잖아, 그지? 본인, 그다음에 대리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이지 종, 그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주인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대리인은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 등을 말합니다. 직원이지, 직원, 그지? 자, 그러면 이 본인 대리인, 그 주인 대리인 문제는 왜 생기는가? 예,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주인이 대리인들을 갖다가 고용을 하잖아. 잘할 걸로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 수 없잖아. 정부가 비대칭하잖아, 그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특히나 이 사람들이 왜 성실하게 할 거라고 뽑았는데 딴짓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거는 자, 이 대리인들, 즉 근로자나 경영자들이 주인인 주주들의 목적을 갖다가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대리인들의 목적하고 주인들의 목적이 다르고 대리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주인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딴짓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히나 이런 대리인들은 뭡니까? 기업에서 매출을 갖다가 증대시키는 게 이 사람들은 목표입니다. 매출 올리면 성과가 많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성과가 많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기들이 보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리인들은.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길 건가, 이윤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지. 주주들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충돌 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매출만 따지는 거는 겉모양만 따지는 거고 이윤만 따지는 거는 알짜배기를 따지는데 알짜배기를 벌어들이라는데 대리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를 갖다가 또는 대리인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하고 따라서 이와 관계되는 게 또 있죠, 그지? 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역선택. 뭐 A 우리가 말했잖아, 그지? 예, 좋은 거.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양만 딱 보고 옷이라든지 입은 모습 보니까 반듯하고 멀끔하고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여서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기업에 그래가 인재라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한단 말이야. 사실은 B가 더 옷은 좀 허름하게 입었지만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역선택 있지, 그지? 우리가 중고차 시장 가도 어떻습니까? 차가 보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차가 새 차처럼 좋아. 타보니까 속이 엉망이야, 그지? 그런 것들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많겠죠, 그지? 도덕적 해이란 말은 충분하게 자기가 회사를 대신 경영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 아니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 그런 거 리스크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합니다. 그게 도덕적 해이지, 그지?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 그다음에 무임승차자 문제.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회사의 자기 방에 전문 경영 자기 방에 뭐 소파도 사실은 50만 원짜리만 사도 되는데 뭐 1000만 원짜리 들여놓고 그지? 컴퓨터도 엄청 비싼 거 들여놓고 그지? 마치 자기 물건인 양막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호화스럽게 꾸미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지? 그런 일종의 또 무임승차자 문제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주인 대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망주에 들었던 회사들이 있죠, 그지? 에너지 거래기업 앨런하고 통신회사 월드컴하고 그다음에 경영자문회사 아더 앤더슨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을 속여가지고 회사를 갖다 운영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재판에 끌려다니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지, 그지? 됐고. 그러니까 주인이 감시 감독을 잘해야지, 그지? 주인이 경영을 해야 돼. 그런데 주인은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경영가를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당하는 거지, 그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생긴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런 문제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인들이 종들한테 대인한테 당근을 갖다가 줍니다. 당근을 갖다가 주는데 뭐냐? 스톡옵션이라는 게 있죠.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의 경영자나 핵심 인력, 즉 뭡니까? 대리인한테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오면은 내가 이런 걸 줄게, 스톡옵션 줄게 이랍니다. 이게 장점 뭡니까? 경영자나 핵심 인력, 즉 대리인의 이해관계, 대리인도 돈 벌어야 되잖아, 그지? 주주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일치시키는 거죠, 그지? 그러면 딴짓 안 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딴짓 하죠, 그지? 특히 이럴 때 어떻습니까? 대리인이 노력하고 무관하게 우연하게
주식 시장이 호황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지? 자기가 값싸게 주고 산 주식을 갖다 비싸게 팔 수 있어가지고, 일도 얼마 안 하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죠. 일부 대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식회계 통해 가지고 주가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 이중장부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매출 성과가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지? 주가를 부풀리 가지고, 그럼 주가를 부풀리니까 실제는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중장부 만들어 가지고 주가 부풀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가 잘 되는 거라 생각해 가지고 막 주식 사들이잖아.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주식 막 사들이면 자기가 아까 스톡옵션 들어온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손을 탁 털어버리지, 그지? 그래가지고 망하는 회사들 많단 말이야, 그지? 1990년대 미국 경제, 그러니까 후반이지, 그지? IMF 터졌을 때 1997년 그랬단 말이야. 미국 경제 버블, 그지? 기업 회계 부정 조작 이런 거. 예, 그래서 대기업이 파산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했던 엔론이라든지 월드컴이라든지 앤더슨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대기업 주식 소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깡통 주식 돼가지고, 휴 쪼가리 돼가지고, 주식이 휴지 쪼가리 됐죠. 그래서 거지 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지? 예. 그래서 2002년에 어떻게 했다? 연방의회가 법을 갖다가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처벌을 갖다가 늘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 대표적인 문제죠. 그지? 됐습니까?